저희에게 들어온 아마 그분도 아마 저희 TV를 갖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김영광 특파원 김영광 기자하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그분이 전화해서 사실 자기들이 파악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건 100% 정확한 네.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지금 미 중앙정보국의 외주 단체인 네. 자유조선이 했을 거라고 스페인 수사 당국은 지금 이렇게 좁혀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그 미 CIA의 이 주선이나 뭐 뒤에 배를 봐주지 않고는 10명이라는 다국적 분이 국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멕시코 국적을 가진 한국계 에드리안 홍창은 홍씨겠죠. 뭐 여러 가지 막 섞다 보니까 이제 홍씨는 2월 22일 날 습격을 했잖아요. 2월 초에 이미 스페인에 들어와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왔다 갔다 했다 그러고 10명이라는 건 그 스페인도 뭐 정보 공안을 가지고 있는 큰 선진국인데 네. 체크 못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모사드가 아마 그 CIA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외 이번 공작을 했지 않았나.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뭐 CIA, FBI, 그다음에 자유조선, 에드리안 홍창, 뭐 홍창은 원래 뭐 한국식 이름이 홍으뜸이라 그럽니다. 35세고. 그것까지 그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죠. 모사드에게 여기서 나오는지 짧게 우선 짚어주시고 들어갑시다. 첫째, 네. 그 CIA는 굉장히 몸을 사리고 네. 이런 공개 오픈 오퍼레이션을 안 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이스라엘이 왜 끼냐고요 여기에. 그래서 2년 전에 저한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적이 네. 2년 전쯤에 이스라엘 국가정보기관 모사드가 네. 해외와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자 중에 젊은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겠다고 채용하겠다. 움직인 예.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채용은 아닌 거죠. 자기네들이 고용이나 고용을 하는데 예. 그래서 자기도 그 주요 탈북자 단체들을 접촉해서 네. 추천하고 소개해 준 적이 있다. 자, 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럼 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왜 탈북자들 즉 한국말을 갖다 능히 쓰고 심지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에 잠입할 수 있는 그런 탈북자를 갖다가 왜 별도로 고용을 해서 특별 고용을 해서 왜 기르냐? 그러니까 왜 북한과 이스라엘 무슨 관계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저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인 시리아, 네. 이란의 핵 개발이 네. 핵 미사일 개발이 100% 저 북한에서부터 왔다고 자기네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미 언론을 통해 외부 언론 외신을 통해서 이란의 핵 개발, 이란의 미사일하고 북한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던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북한의 저 미국과 네. 미국의 저 자산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정보망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요 김혁철이 네. 저희는 김혁철이 이제 대북 협상 대표라는 측면에서 했는데 대미 협상 특별대표죠. 예. 그 김혁철이가 2017년 북한의 6차 핵 실험 이후에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김혁철이가 깊숙이 개입되고 부품 같은 것들을 어디서 이렇게 또 뭐 하는 것들에 대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이 김혁철을 콕 집어가지고 내쫓은 거예요. 왜 김혁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영광 실장의 말에 의하면 김혁철이가 단순히 그냥 대사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 핵 개발에 필요한 부품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다 조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지금 저 이스라엘은 네. 이런 첩보 공작 그러니까 해외 암살 공작 부대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네. 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호텔에 머물고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게릴라 중 하마스 지도자 예. 마흐무드 알 마후드를 암살했습니다. 호텔에 가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구성 암살단이 운영이 됐는데 그 국적이 영국인 6명, 아일랜드인 3명, 아일랜드인 3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 이런 거예요. 10명 정도 되는군요. 10명 정도. 이번에도 딱 10명. 10명이네요. 아니 그리고 10명이네. 그래. 10명. 하여튼 이 정도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분은 이게 CI 그 자유조선 네. 천리만 민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CIA의 외곽 조직인데 이런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해볼 때 CIA는 끊어야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꼬리 잘라. 꼬리 잘라야 되는데 예. 그렇다고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대사관의 내부를 알고 그걸 끌고서 모여라 어디서 해라 그리고 스페인 경찰이 감시하고 추적하는 와중에 차 3대에 나눠 탔던 10명이 곧바로 공항을 빠져나가고서 포르투갈 뭐 거쳐가지고 미국으로 다 도망을 가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군사작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사드가 CIA가 하기 힘든 작업을 했고 그거는 북한 핵 개발 그리고 북한 핵과 미사일이 아랍으로 넘어오는 길을 차단하겠다는 시리아나 이란으로 넘어가는 걸 것. 예. 차단하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그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보도된 바 이제 그분 말씀 말고도 아침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에 그 이제 에드리안 홍창 그 일당이 들어가면서 그 일행이 들어가면서 몸에다가 소형 마이크로 카메라를 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스파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여기다 보면 작전 쫙 들어가면 쫙 들어갔을 때 몸을 달고 들어가서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그렇죠. 이것은 고도의 군사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하신 그 이야기 들으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 암살단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모사드의 훈련을 받았다면 가능할 수 있는 얘기네요. 이스라엘은 네. 그 아랍 국가들의 그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가지고는 선제적으로 그 대응을 해왔습니다. 예전 이라크도 한번 폭격했죠. 1981년에는 네. 이라크에서 건설 중인 오시라크 그 원자력 발전소죠. 농축우라늄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가서 F-15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수천 킬로 날아가가지고 폭파해서 제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81년 하기 전에는 1980년에 네. 프랑스를 방문했던 이라크의 핵 개발 책임자를 호텔에서 암살했어요. 네.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 핵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은 핵 보유국입니다. 아시지만은 핵 보유국이지만은 자신들의 저 안보 위협에 대해 가지고는 선제 타격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왔던 것이죠. 여기서 제가 빙그레 오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네. 이스라엘은 세계 8개 지금 뭐 북한까지 9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핵 보유국은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NCND죠.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핵도 핵이지만 무서운 것은 이것의 전달 체계, 이거 투발 수단, ICBM 아니에요? ICBM이 있는 나라가 세 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and 이스라엘입니다. 그 모사드가 그 했소라는 건 추정일 수 있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네. 2년 전에 모사드가 탈북자 단체의 젊은이들을 우리 젊은이들 한국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트 하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그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무서운 뭐냐니까 얘기고. 모사드는 그러니까 뭐냐니까 뭐 CIA하고 연계하에 우리가 보면 뭐 사실 그렇잖아요. 서양인들이 그렇다고 저 북한에서 활동하기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뭐 대화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얼굴이 머리 색깔이 뭐 똑같고 하니까 그 이미 기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2004년 그 무렵에 이스라엘 외교부 초청으로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뭐 한 일주일 가량 전국을 돌아다니며 취재하고 네. 저 이스라엘의 그 핵 관련 저 담당하는 외교부 사람들 국장급도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 그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관심이 신경 쓰죠.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그 뭐 안내를 해줘가지고서 골란 고원에 갔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트럼프가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 넘겨줬죠. 땅이다 하고 선언을 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거긴데 그 골란 고원이 위로는 레바논하고 접경이 돼 있고 오른쪽으로는 시리아하고 접경이 돼 있어요. 그 제가 그 쭉 이제 저 차 타고 가면 집차 타고 가면서 봤는데 DMZ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밀리터라이즈드 존 아닙니까? 우리의 DMZ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그 전쟁을 벌였던 레바논, 시리아하고 완충 지역으로 DMZ를 설정했는데 네. DMZ에 군인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DMZ 총 들고 지키자를 밤새도록 지키고 하는데 우선 저 김영광 실장은 좀 착각하고 계십니다. 네. 대한민국 DMZ 남쪽에 GP 다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없앴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예. 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DMZ인데 왜 이렇게 경비하는 그 군인도 없냐 그랬더니 그 따라와 저를 안내했던 외교부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우리 때리려고 전쟁하고 준비 있으면 우리가 미리 올라가고 쳐부수지 그놈들 쳐들어올 때까지 뭐하러 기다리냐고. 뭐하러 죽죠. 그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2006년 7월 12일에 네. 레바논 시아파 그 무장 게릴라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시키겠다고 사단 병력이
저 DMZ 열고서 올라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북한이 뭐 핵 개발되는 거 뭐 지켜보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선제 타격한다 그러는데 모사드가 탈북 청년들까지 리크루트해가지고 뭐 훈련하고 뭐 하고 했다라는 거는 네. 심상치 않은 얘기고 이거는 아마 우리 황태준 TV가 처음 알려드리는 걸 겁니다. 자, 특종입니다. 예, 아마 특종이- 그렇게 관점에서 아마 보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뭐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좀 흔한 얘기로 이게 좀 도대체 무슨 도깨비 장난 같은 얘기냐 할 텐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이번 작전이 엄청난 성공이다. 왜? 북한이 스페인 주자의 북대상을 습격당하고도 자기네 대상 습격당하고도 좀 아무런 반응을 못 내놓잖아요.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서 확보한 저 김혁철이의 핵 미사일 관련 뭐 비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공작에 관한 어떤 결정적인 저 스모킹 건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되는 건데 자유조선이 그걸 왜 이렇게 공개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바보짓이다. 이분은 이렇게 평가를 하시네요. 글쎄 그래서 좀 보도된 바에 따르면 FBI도 뭐 당초 넘기려 했는데 공유란 표현을 쓰더군요. 공유하려 했는데 이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FBI도 좀 보면은 그 부분에선 선을 긋고 있다. 아마 계약을 했더라도 예. 파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렇죠. 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좀 굉장히 애매모호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런 시각에서 보시면은 뭔가 좀 또렷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북한이 북한의 핵 기술이 이란이나 이쪽에 이 테러 단체에 들어가서 자국이 어떻게 보면 안보에 위협이 될까 미리 짐작하에 선제적으로 했다는 그러니까 것이다. 스페인 대사 김혁철이가 6차 핵실험 이후에 스페인에서 쫓겨났다라는 게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계속 우리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